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고 하늘이 맑네요. 오늘은 오전에 마쓰야마, 오후에 미스하마와 바이신지를 여행할 예정인데 특히 오전에는 마쓰야마 성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마쓰야마 성은 홋카이도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습니다. 숙소를 홋카이도 근처에 잡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홋카이도에서 마쓰야마 성까지 걸어서 10분이 걸리지 않는데요. 우선 마쓰야마 성으로 올라가려면 리프트나 케이블카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한국인 여행자 전용 티켓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혹시 한국인 여행자 전용 티켓이 없는 분들도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3층으로 올라가서 리프트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케이블카와 리프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본 여행을 다니면서 케이블카는 많이 타봐서 이번에는 리프트를 선택했습니다. 리프트는 계속 순환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금방 차례가 옵니다. 근데 안전벨트가 안 보이네요. 갑자기 살짝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적당한 높이에 적당한 속도라 은근히 흥미진진한데요. 무엇보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바람 맞으면서 타는 맛이 있습니다. 마쓰야마 성을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리프트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올라가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여행 코스처럼 느껴지거든요. 생각보다 금방 도착했습니다. 8분도 안 걸린 것 같네요. 일단 자판기에서 제 최애 음료인 이로와스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쓰야마 성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쓰야마 성은 일본에 현존하는 12개의 원형 천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원형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또 에도시대 이전에 지어진 성이라 그런지 가까이서 보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특히 마쓰야마 성은 산 위에 지어진 히라야마 성 형태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전망이 정말 좋고 방어에도 유리했다고 합니다. 마쓰야마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잠깐 들러보겠습니다. 올라오다 보니 또 전망 좋은 곳이 보이네요. 일본 성을 방문하다 보면 이름 뒤에 몬이 자주 붙는데요. 몬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타이코몬으로 혼마루로 들어가는 정문 역할을 하는 문입니다. 드디어 마쓰야마 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도 한국인 여행자 전용 쿠폰을 사용해서 무료로 입장했습니다. 생각보다 혜택이 꽤 괜찮네요. 성이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문은 본단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 이치노문입니다. 중간중간 자세히 살펴보니 보수를 한 흔적들도 보이네요. 오랜 시간을 지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니노문을 지나가 봅니다. 자, 마쓰야마 성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보아하니 내부에 들어가려면 슬리퍼로 갈아 신고 들어가야 하나 봅니다. 계단이 생각보다 꽤 가파르네요. 괜히 방심했다가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해서 올라가야겠습니다. 성 내부에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가득한데요. 다만 저는 이런 건 오래 보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가볍게 둘러보면서 지나가 봅니다. 그러다가 스톤 드롭이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처음 보는 구조라 신기해서 잠깐 구경해 봤습니다.
적이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 작은 구멍으로 돌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오다 보니 전망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성 내부도 한눈에 들어오고 밖의 풍경도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금 전에 올라왔던 곳보다 전망이 훨씬 더 좋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마쓰야마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쓰야마에서 가장 높은 곳이 아닐까 하네요. 마쓰야마성 관람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전망도 좋아서 꽤 만족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리프트를 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는 또 타볼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내려갈 때도 리프트를 타야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예쁜 풍경을 감상해서 그런지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즐겁네요. (11) 시가 넘으니 거리에 사람들도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는 이제 마쓰야마의 명물인 도미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다행히 다치석에 자리 하나가 딱 남아있네요. 유명한 맛집답게 가게 하는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드디어 도미밥이 나왔습니다. 제가 회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지 더 기대되네요. 싱싱한 도미에는 곱빼기로 주문했고 에히메 맥주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양념장과 밥까지 함께 나오는 식사입니다. 간장 베이스 소스 같은데요. 여기에 계란 노른자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도미를 넣고 조림 김까지 넣어서 잘 섞습니다. 이후에 도미를 밥 위에 올려주고 소스를 밥 위에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우선 에이메 맥주를 한 모금 마셔봤는데요. 귤맛이 살짝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깔끔한 일반 맥주에 가깝네요. 소스에 따로 섞지 않은 도미를 와사비와 함께 먹어보니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부은 밥과 도미를 함께 먹어봤는데 와 진짜 맛있습니다. 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짜고 오히려 감칠맛이 잘 살아있네요. 이곳은 마쓰야마 로프웨이 상점가입니다. 음식점과 디저트 가게, 각종 소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낮에도 좋지만 밤이 되면 더욱 분위기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제 반스이소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면 중간에 언덕 위에 구름 뮤지엄도 있는데 저는 먼저 반스이소를 둘러본 뒤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른쪽에 성처럼 보이는 건물이 바로 반스이소인가 보네요. 한국인 여행자 전용 쿠폰에 오지에 있는 반센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비슷해서인지 이곳에서도 쿠폰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입장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반스이소는 1922년에 지어진 프랑스풍 저택으로 당시 마쓰야마의 부유한 사업가가 거주하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1층에는 응접실과 전시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 당시의 생활 모습과 서양식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 보니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풍스러운 장식들이 눈길을 사로잡네요. 현재는 전시회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듯 합니다. 반세이소를 나오니 날씨가 맑아져서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반세이소 바로 아래에 위치한 언덕 위의 구름 뮤지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500엔을 지불하고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1층에는 엽서와 책 등 다양한 기념품과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작품이 배경이 된 전쟁 이야기를 소개하는 영상이 보입니다. 언덕 위의 구름 뮤지엄은 마쓰야마 출신 작가 시바 료타로의 역사소설 언덕 위의 구름을 주제로 만든 박물관입니다. 소설과 관련된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네요. 저는 작년에 나오시마를 여행하며 지추미술관과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안도 타다오의 건축을 처음 접했는데 노출 콘크리트와 자연광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시 내용보다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건축물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노출 콘크리트와 독특한 공간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미쓰하마로 이동하기 위해 JR 마쓰야마 역으로 향합니다. 이번 마쓰야마 여행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탑승한 버스입니다. 미쓰하마 방면은 교통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기계에서 전철 티켓을 따로 구매했습니다. 드디어 미쓰하마 역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작은 역이네요. 미쓰하마는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로 세토네해와 맞닿아 있는 조용한 지역입니다. 과거부터 바다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오가던 곳으로 지금도 한적한 항구 분위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이 소도시 여행이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조용한 시골을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여유와 낭만이 가득하게 느껴지네요. 골목도 구경해보고 싶어서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본의 시골 골목은 참 정감이 가네요. 구 하마다 의원은 미쓰하마에 남아있는 옛 개인 병원 건물로 메이지에서 다이쇼 시대의 건축 양식을 느낄 수 있는 레트로한 목조 건물입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의 진료를 담당하던 공간으로 지금은 옛 미쓰하마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역사적인 건축물로 남아있습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지만 소액 기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잠시 둘러본 뒤 기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2층에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는 작업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가 출출해졌네요. 미쓰하마의 명물인 미쓰하마야키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방문한 곳입니다. 식당은 굉장히 아담한 편인데 철판 앞자리에 앉으니 오마카세가 부럽지 않을 만큼 보는 재미가 있네요. 미쓰하마 야키는 일본 에히메현 마쓰야마의 미쓰하마 지역에서 시작된 향토 음식으로 얇은 반죽 위에 재료를 올리고 우동이나 소바면을 넣어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오코노미야키가 반죽과 재료를 섞어 굽는 경우가 많은 반면 미스야마야키는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려 더욱 담백하고 가벼운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헤라를 이용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봅니다. 와, 몬자야키는 냄새와 식감이 저와 맞지 않아 잘 먹지 못했는데 미스야마야키는 생각 이상으로 맛있는데요. ビールあるよ。いる？ビール。うん、ビール。あなたこれ大丈夫？これ一本多いだろ。悪そうやなとこれは。病院行かなきゃ。大丈夫？食べれるんかな。持って帰り。 다음 목적지인 바이신 지역으로 가기 위해 우선 페리 선착장으로 향해 봅니다. 페리 이용은 무료이며 맞은편 선착장까지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미나토 야마에서 전철을 타고 바이신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무인역이라 역에 설치된 발권기에서 직접 티켓을 구매합니다. 드디어 바이신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뒤로 펼쳐진 바닷가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제 역 건너편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바이신 지역 주변에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보이지 않네요. 학생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근처에 학교가 있는 듯합니다. 이곳이 바로 바이신지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스팟인데 바다를 배경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순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철길을 건너 바다 둔덕 쪽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신지 표지판을 배경으로 지나가는 열차를 구경한 뒤 마스야마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열차 배차 시간도 약 15분 정도라 이동하기에 꽤 편리하네요. 우테마치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숙소로 들어가지 않고 도고온천 쪽으로 가서 밤에 도고온천을 구경해 볼 예정입니다.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네요. 와, 석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노을이 한층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트램을 타고 도고온센역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되어가니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거리가 활기차네요. 보수가 끝난 모양인지 지난번에는 문을 닫았던 에이메이 식탁 1970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메이 식탁 1970은 약 30여 가지의 귤 주스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원하는 주스를 수도꼭지에서 직접 따라 컵에 담은 뒤 계산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와치 반칸 세토카 믹스 주스를 선택해 봤는데요. 같은 귤 주스라도 품종에 따라 맛이 이렇게나 다를 줄 몰랐습니다. 양에 비해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각각 다른 산도와 당도를 비교하며 마셔보는 재미가 있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밤에 아스카노유를 보러 가야겠습니다. 밤에 보니 굉장히 고풍스럽네요. 은은한 조명과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어우러져 더욱 운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밤에 도고온천 본관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역시 밤에도 한번 와보길 잘했네요.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 건물 전체를 감싸는 은은한 조명 덕분에 낮보다 더욱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짱 카라쿠리 시계도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숙소에 잠시 들렀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슬슬 배고파지네요.
스시를 먹기 위해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밤이 되니 마쓰야마 거리가 더욱 활기를 띠네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와 밝게 켜진 간판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도시의 밤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홋카이도 근처에 위치한 스시 덴푸라쿄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안쪽 룸에만 손님이 계셔서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시 10종이 제공되는 유은하기 메뉴를 주문했는데 완성된 스시를 바로 앞에 하나씩 놓아주시네요. 스시를 맛있게 먹었으니 이번에는 2차로 숙소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나타나는 호객행위는 일본 어느 도시를 가도 비슷한 것 같네요. 구글 평점이 굉장히 높은 쇼쿠타쿠 엠만에 방문했습니다.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한데 옆자리에 앉은 일본 손님도 유쾌하네요. 저는 민치카츠와 사시미를 주문했는데 이자카야라고 하기에는 음식의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성준이요. 김성준.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이디 하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껏 취해서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숙소로 들어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